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 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통계 공식뿐만이 아니라 개념까지 통계 개념과 공식을 제가 몽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 개념과 공식을 몽땅 정리할 테니 잘 보시고, 그리고 이해했다면은 모든 공식 개념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합시다. 알았죠? 자, 많은 친구들을 위해 시작을 합니다. 통계 공식과 개념 모두 다 몽땅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때 이 이산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산 가족,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뭐냐면은 확률 변수. 보통 확률 변수는 x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이 눈을 제가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x,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죠. 자, 그러면 1, 2, 3, 4, 5, 6이라는 이 확률 변수는 1, 2, 3, 4, 5, 6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의 이산이라는 거는 셀 수 있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1, 2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2 사이에는 뭐 0.5, 0.6 수이 많은 수가 있죠. 그래서 1, 2는 떨어져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수예요. 붙어 있는 수 아닙니다. 자, 이렇게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산 확률 분포, 확률 변수만 떨어져 있으면 끝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표를 만들 거예요. 표. 이산 확률 분포는 반드시 표로 표현을 합니다. 표로 표현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표로 표현을 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1, 2, 3, 4, 5, 6이죠. 그리고 맨 끝에는 합계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을 나눌 거예요. 1, 2, 3, 4, 5, 6. 그리고 밑에는 뭘 쓸 거냐면 x라는 변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p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 1이라는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 던져서 1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2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요. 3 나올 확률도, 4 나올 확률도, 5 나올 확률도, 6 나올 확률 똑같고요. 모두 다 더했을 때 반드시, 모두 다 더하면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더하면 1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셀 수 있는,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걸 나타내면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산 확률 분포는 이렇게 표로 나타냅니다. 이거를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자, 표로 나타내고 끝이 아니고요. 뭐를 할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을 찾는 겁니다. 중간, 그게 바로 평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 EX라고 쓸 거고요. 분산은요,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분산 VX라고 쓸 거고요. 표준 편차는 x라는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 로마자, 소문자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시그마 x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겠죠?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 x에 대한 평균 EX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변수와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시그마 더한다는 의미죠. 변수 확률을 다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지 볼게요. 변수와 확률을 다 곱할 거예요. 다 곱할 겁니다. 다 곱하고요. 그리고 다 시그마 더할 거예요.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변수와 확률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해버릴 겁니다. 자, 더하면요. 자, 통분을 해서 계산해 볼게요. 그럼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죠. 그럼 얘는 6분의 3, 6, 10, 15, 21. 그래서 6분의 21. 그러면 3, 2, 6, 3, 7에 21. 2분의 7, 3.5가 됩니다.
아주 명확해요. 2분의 7 3.5, 1, 2, 3, 4, 5, 6의 중간은 3.5죠. 이렇게 명확하게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분산을 구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분산, x에 대한 분산 vx입니다. 자, 분산 구하는 거는 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은 앞에 2를 붙인다 그랬죠? 변수 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뺄 거냐면요. 그냥 평균. x의 평균, 2x 평균의 제곱을 뺄 거예요.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뺄 겁니다. 이러면 분산이 나와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x제곱, 자, x의 평균은 x와 확률을 곱했죠. 그럼 x제곱의 평균은 x제곱과 확률을 곱할 거예요. x제곱 1을 제곱하면 1이고요.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5를 제곱하면 25, 6을 제곱하면 36이죠.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자, 변수 제곱한 거랑 확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를 제곱한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3은 9, 3 곱하기 6분의 1, 16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6 곱하기 6분의 1. 여기서 뺄 겁니다. 뭐를? 평균의 제곱을. 평균 구했죠? 2분의 7이라고. 2분의 7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럼 이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한 거를 제가 그냥 V라고 할게요. 이렇게 분산 V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표준편차로 갈 거예요. 표준편차, x에 대한 표준편차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편차는 반드시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표준편차는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쭉 봤고요. 이산확률 분포가 뭔지,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어떻게 구하는지도 봤습니다. 이해했다면 바로 암기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는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의 일종이에요.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산확률 분포의 일종입니다.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인데 이 이항분포에서 다루는 확률 변수가 뭐냐면은 여기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한 번 할 때, 한 번 시행할 때, 어떤 일을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 되는 확률이라고 쓸게요. 일어날 확률이 P고, 안 일어날 확률, 안 되는 확률, 안 되는 확률, 안 되는 확률을 Q라고 하고, 그리고 N번 시행했을 때, N번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획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이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항분포라고 할 겁니다. 다시 어떤 일을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이 P고 안 일어날 확률이 Q예요. 그때 N번을 시행을 했어요. 그때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우린 그걸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거.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이 P, 안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했죠? 이때 매 시행마다 일어날 확률이 반드시 일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동전 던지는 거. 동전 던질 때마다 앞면 나올 확률 변하나요? 언제나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위 던질 때마다 1이 나올 확률이 변하나요? 언제나 6분의 1이죠. 그래서 매 시행마다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항분포는 이렇게 씁니다. 이항분포 B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횟수, 일어날 확률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이게 시행 횟수,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 2개 던진다.
주사위를 2개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5번 할 거예요. 5번 던진다. 이때 둘 다 2개 던지는데 둘 다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 2개 던져요. 주사위를 2개 던지는데 5번 던질 거예요. 근데 둘 다 앞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앞면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어나는 일은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거. 앞면이 아니군요. 자, 그럼 이걸 동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동전 2개를 던진다. 근데 5번 던질 거예요. 근데 둘 다 앞면이 나와야 돼요. 둘 다 앞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날 확률은 둘 다 앞면 나온다. 앞면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둘 다 앞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은 당연히 4분의 3이겠죠. 그리고 5번 던진대요. 시행 횟수 5번입니다. 이때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횟수. 둘 다 앞면 나오는 거 5번 던져요. 그럼 재수 없으면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둘 다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빵번부터. 운 좋으면 5번 모두 던질 때마다 둘 다 앞면 나오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0, 1, 2, 3, 4, 5 보다시피 셀 수 있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고요. 이산확률 분포 중에 매 시행마다 주사위 2개 던질 때마다 둘 다 앞면 나오는 확률은 변하지 않겠죠. 언제나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항분포라고 할 거예요. 이항분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 B 시행횟수 5번 그리고 일어날 확률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걸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뭘 설명할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일어나는 횟수가 2번일 확률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예요. 5번을 했는데 2번 일어나야 돼. OC2를 앞에 써주고요. 곱하기 일어날 확률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쓰고 2번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확률이 2번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죠. 그럼 5번 중에 2번 일어났네요. 안 일어날 확률은 3이죠. 그래서 횟수는 3번이죠. 그래서 안 일어나는 확률로 3번 3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 어떤 확률? 확률 변수가 R번 일어날 확률. R번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N번 중에 R번 일어납니다. NCR. 일어날 확률 P로 R번이고요. P의 R제곱. 안 일어날 확률 Q로 N번 중에 R번 일어났으니까 N-R번 안 일어나요. 이게 바로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항분포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평균, x에 대한 평균과 분산, x에 대한 분산과 표준편차, x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표를 그린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게 막 곱하고 막 빼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항분포가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은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게 진짜 쉬워요. 뭐가 쉽냐면 평균이 그냥 n이랑 p랑 곱하면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은 그냥 5 곱하기 4분의 1, 4분의 5가 평균입니다. 분산도 쉬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n이랑 p랑 q, 안될 확률 q까지 곱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n, 5, p 4분의 1, q 4분의 3. 그래서 4, 4, 16분의 5, 3, 15, 16분의 15가 분산이에요. 쉽죠? 표준편차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분산에다가 npq에다가 그냥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루트 씌우면 4분의 루트 15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굉장히 구하기 쉽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기 쉽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산확률 분포, 이항분포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산확률 분포에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썼던 종이를 잠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x에 대한 평균, 뭐 x에 대한 분산, 뭐 x에 대한 표준편차 이런 것만 물어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x에 대한 평균이 뭐 5라고 할게요. 뭐 x에 대한 분산이 뭐 1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x에 대한 표준편차는 당연히 루트 10이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셔.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시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공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공식.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을 물어보면요. a 앞으로 나오고요. 2x 그대로 쓰고요. b 밖으로 빼서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죠? 분산은요.
a 앞으로 나오고요. a제곱 그 다음에 vx 쓰고요. b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평균 x에 대한 평균이 5, x에 대한 분산이 10, x에 대한 표준편차가 루트 10인데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2x 더하기 1에 대한 평균은 뭐니? 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공식 따라가요. x 앞에 붙어있는 거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도 밖으로 나가서 더해주고 그러면 2x가 5죠? 그러면 2 곱하기 5, 10 더하기 1에서 11이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이런 걸 물어봐요. 자, 3x 빼기 1에 대한 표준편차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3x 빼기 1에 대한 표준편차? 그러면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3x 빼기 1에 대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네요. 그런데 우리 분산 공식 알고 있죠? a 앞으로 나오면서 제곱되고 b는 없애버리면 돼요. 3 앞으로 나오면서 제곱돼서 9 vx 마이너스 1은 없애버립니다. 근데 vx가 11이라며. 그럼 여기다 10 넣으면 루트 9 곱하기 10 90 루트 9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 적어놓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항률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해서 빠르게 봤고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연속 확률 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 아까 이산항률 분포는 변수가 떨어져 있어서 셀 수 있었죠? 연속 말 그대로예요. 확률 변수 x가 연속해 있다. 연속해 있으면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냐면요. 시간은 딱 잘라서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니까 연속해 있어서 딱 잘라서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도 딱 잘라서 볼 수가 없어요. 몸무게 내가 지금 60kg야 라고 한다고 내가 지금 60kg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저는 지금도 찌고 있을 겁니다. 60kg를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속해 있는 변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키라는 것도 세상에 자기 키가 180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180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179.8, 179.9 이 정도일 텐데 18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키라는 게 계속 연속돼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학교에 300명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학교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은 확률 변수 x는 몇 개가 나올까요? 300개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같은 키는 거의 없어요. 저 친구랑 나랑 키가 거의 똑같다고, 저 친구도 164고 나도 164라고 해서 둘이 키가 똑같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재보면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작겠죠. 제 키가 164라는 건 아닙니다. 전 굉장히 장신입니다. 예. 자, 어쨌든 키라는 건 확률 변수, 시간이라는 것도 몸무게라는 것도 확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산항률 분포처럼 표를 그려서 보면은 표를 진짜 많이 그려야 돼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으로 볼 겁니다. 그림.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로 볼 거예요. 이산항률 분포는 표로 봤었죠. 연속 확률 분포는 함수로 볼 겁니다. 함수로.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제일 작은 애가 150이고 제일 큰 애가 190이었어요. 그러면 키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요. 키의 분포를 보면 150인 애들은 좀 적었다가 160인 애들 좀 많아졌다가 170인 애들도 많다가 좀 적어졌다가 그리고 뭐 175인 애들 좀 많아졌다가 뭐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190인 애들은 굉장히 적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여러 모양이 그려져요. 여러 모양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모양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때 이 150이 뭐죠? 그렇죠. 시작이죠. 제일 작은 애. 시작이고요. 190이 뭐죠? 그렇죠. 끝이죠. 이렇게 끝이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이런 걸 알고 싶어요. 160부터 170까지 이 아이들의 비율을 알고 싶어요. 비율.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160부터 170,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가 160부터 170 사이일 때 비율이라는 건 확률입니다. 그래서 앞에 p를 쓸게요. 얘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요.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저기 색칠한 여기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 넓이를 구했을 때 만약에 0.4라고 해볼게요. 넓이를 구했는데 0.4다.
그러니까 넓이 구했더니 0.4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을 곱해서 40%란 얘기예요. 전체 인원 중에 40%가 160부터 170 사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넓이로 구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첫 번째 확률은 구간의 넓이로 구합니다. 확률은 구간의 넓이로 구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100%죠? 그래서 100%라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확률은 반드시 1이 됩니다. 반드시 1이 됩니다. 자, 이 두 얘기를 잊지 마세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확률 밀도 안에서의 확률은 구간의 넓이로 구하고요. 시작부터 끝까지의 확률은 반드시 1이 됩니다. 자, 이 말을 잊지 않으시면 확률 밀도 함수 얘기는 다 아시는 겁니다. 알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가장 많이 들어봤을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가 뭐냐면요. 아까 이산확률 분포의 일종이 이항 분포라고 했죠? 정규 분포는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 한 종류입니다. 뭐냐면,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시작부터 끝까지. 아까 봤던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시작부터 끝까지.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률을 구하면 1이어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률을 구하면 1이어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률을 구하면 1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여러 개가 가능한데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종류인데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종류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신기하게도 굉장히 이쁜 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를 바로 정규 분포 모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가 x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정규 분포 모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정규 분포는 우선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normal이라고 해갖고 n을 앞에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쓸 거냐면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평균은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요. 스몰 m이라고 쓸 거고요. 표준 편차는 아까 봤던 시그마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평균 있죠. 평균 m이 너무 신기한 게 정규 분포에서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면은 그게 바로 평균입니다.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볼게요. 그리고 얘 오른쪽으로 이 표준 편차 있죠. 표준 편차 한 개만큼 커지고요. 또 표준 편차 두 개만큼 커지고요.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이쪽으로는 표준 편차 한 개만큼 작아지고요. 이쪽으로는 표준 편차 두 개만큼 작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정규 분포 모양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딱 가운데, 여기 평균이 있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접으면 똑같습니다.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확률 변수는 x인 x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n 10,2제곱인 정규 분포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산 모양으로 그리고요.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평균인 10이고요. 표준 편차 2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커져요. 왼쪽으로 이만큼 또 빠지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또 빠집니다. 알았죠? 자, 얘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또 다른 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변수가 y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100,10제곱을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 아까 변수 x였으니까 x라고 쓸게요. 여기 변수는 y고요. 정규 분포 이렇게 생겼고요.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평균 100이고요. 오른쪽으로 10만큼 커지니까 10만큼 커지고요. 또 10만큼 커지고요. 왼쪽으로는 10만큼 작아지고요. 또 10만큼 작아집니다. 자, 또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 예, 갈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변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변수를 z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규분포 0,1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 z니까 z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꼭대기 이렇게 내려오고요.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평균 0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표준편차 1이니까 1만큼 커지고요. 2만큼 커지고요. 왼쪽으로 1만큼 작아지고요. 1만큼 작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변수 z인 이런 정규분포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뭘 물어볼 거냐면 제가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게요. 자, 궁금해. 자, 이거는 이렇게 놓고 궁금해. Q 퀘스천 뭐가 궁금하냐면 x라는 변수가 10부터 12, 10부터 12일 때 확률이 궁금해. 10부터 12일 때까지 확률이 궁금하면은 자, 이 정규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은 확률 어떻게 구하죠? 구간의 넓이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부터 12까지 확률은 여기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고요. 자, 제가 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부터 표준편차 하나 커진 만큼이죠. 그럼 여기 변수 y에서도 평균부터 표준편차 하나 커진 것만큼 요만큼, 즉 이만큼의 넓이와 얘는 같습니다. 알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평균부터 표준편차 하나 커진 것만큼의 이 넓이는 얘랑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그냥 요거 변수 z 얘나 변수 z가 요거 0부터 1까지의 요 확률이나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다 나와 있고요. 문제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막 가로치고 문제 맨 끝에 z가 0일 때부터 1일 때의 확률은 0.3413이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얘가 0.3413이구나.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도 0.3413이네. 그래서 여기는 0.3413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변수가 z,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정규분포의 확률이든지 다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할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면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정규 분포 뭐 할까요? 20,4의 제곱이 있어요. 이 있다. 이때 변수도 정해줘야죠. 변수가 x인 정규분포 20,4의 제곱이 있다. 이때 변수 x가 24부터 28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가 있어요. 변수 x예요. 먼저 뭐 하냐면 무조건 그립니다. 자, 그려요. 변수 x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평균이 20이니까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20.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4일 때부터 28일 때까지 확률을 물어봤죠? 24일 때부터 28일 때까지 확률. 그러니까 여기 24일 때부터 여기 28일 때까지 확률이니까 24일 때부터 28일 때까지 여기 넓이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고 문제에 맨 끝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할게요.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변수 z가 이게 표준정규분포의 변수라고 그랬죠. 변수 z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의 확률은 0.3이야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변수 z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의 확률은 0.45야 라고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맨 끝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요런 정규분포의 확률은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규분포나 이 정규분포에서 24부터 28까지 확률을 구하나 요
Z라는 변수를 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딜까요? 표준 정규 분포 한번 그려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는 0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 하나 간 거, 표준 편차 두 개 간 거. 표준 편차 4니까 표준 편차 하나 간 거 두 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Z에서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넓이를 이용해서 X라는 변수에서 24일 때부터 28일 때까지 여기 확률을 구해버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넓이는 Z가 0일 때부터 2일 때,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해서 0일 때부터 1일 때를 빼면 되겠죠? 0일 때부터 2일 때에서 0일 때부터 1일 때 빼면 될 겁니다. 그래서 Z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확률에서 Z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의 확률을 빼버릴 거예요. 근데 Z가 0부터 2일 때까지 확률 나와 있죠? 0.45. 빼기 0부터 1일 때까지 확률도 문제 나와 있죠? 0.3. 그래서 0.15. 즉 여기도 0.15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여기도 0.15가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어떤 색으로 할까요? 자, 회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24가 표준정규분포에서 어딜까, 28이 표준정규분포에서 어딜까는 우리 바로 봤죠? 바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이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면 그게 어딘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하는 게 바로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로 변수가 어디로 가는지 찾는다. 그걸 뭐라 하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하는 공식이라고 할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표준 편차분에 바꾸고 싶은 거 빼기 평균을 하면 돼요. 그래서 24는 1로 갔죠? 왜 그러냐면 표준 편차 4. 4분의 바꾸고 싶은 거 24. 에서 평균 20을 빼면은 4분의 4죠? 그래서 1. 그래서 24가 1로 간 거예요. 28은 왜 2로 갔을까요?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분에 바꾸고 싶은 28 빼기 평균 20. 그럼 4분의 8이 되면서 2죠? 그래서 28은 2로 간 거예요. 이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옮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옮겨놓으면은 문제 끝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혹은 표로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확률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표준화 공식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이쁘게 정리하면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금방 끝나는 겁니다. 이항분포 to 정규분포. 이건 뭐냐면은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 이렇게 쓴다 그랬죠? b, n, p. 얘가 신기하게도 정규분포 n, m, c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냐면 n이 30보다 커야 돼요. n이 30보다 크면 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 100, 2분, 3분의 1, 3분의 1은 계산이 복잡하겠다. 4분의 1, 100, 4분의 1이 있다고 할게요. 시행횟수 100, 그 다음에 되는 확률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 EX 이거는 100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럼 25겠네요. 그리고 분산도 구할 수 있죠? 분산은 10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은 얘는 25라고 구해놨죠? 그럼 25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35, 15, 36, 75가 되네요. 예, 계산이 복잡하군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해볼게요.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얘한테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4분의 75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75. 75가 혹시 5일은 5, 55, 5, 35. 그래서 5제곱 곱하기 3이니까 5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표준 편차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죠?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30번이 넘어가면 100은 30번이 훌쩍 넘어가죠? 그러면 정규분포로 바꿔볼 수 있어요. 정규분포로 바꿀게요. 근데 정규분포 여기 평균 써야 되죠? 평균 그냥 쓰면 됩니다. 25, 표준 편차 여기 구했죠? 그래서 2분의 5 루트 3 요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30번이 넘어가면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서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거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임의 추출 n개를 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자, 이겁니다. 자, 변수가 확률 변수가 x예요. 그럼 이런 게 있겠죠? x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요. x에 대한 분산이 있을 거고요.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평균을 제가 m이라고 할게요. x에 대한 분산은 뭐 v라고 할게요. v라고 하지 말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하면 되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임의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조사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샘플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샘플 n개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근데 모든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구하려면 모든 고등학생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100명, 뭐 성남에서 100명, 부산에서 100명, 대구에서 100명 이렇게 임의 추출을 해서, 임의 추출이란 말은 또 이런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로 표본을 뽑는다라고도 해요.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서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거의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게 바로 임의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임의 추출을 할 거예요.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데 임의 추출을 하면요. 뭐가 되냐면요. 변수가 바뀝니다. 변수가 뭘로 바뀌냐면 x바로 바뀌어요. 이걸 x바라고 읽어요. x바로 바뀌고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표본을 뽑아서 구한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변수가 어쨌든 x바라는 변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변수가 바뀌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바뀐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임의 추출 n개를 해서 변수가 x에서 x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평균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분산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산은 임의 추출한 개수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n으로 나눈다.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시그마가 루트 n으로 나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n으로 나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임의 추출 n개를 했네? 그럼 변수 x는 x바로 변수가 바뀌고요. 이 x바라는 변수는 표본 평균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바뀐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n으로 나눈다,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눈다. 이 얘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정,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근데 모두 다 조사하기는 힘들죠? 모두 다 조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n명을 이미 추출할 거예요.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서울에서 100명, 부산에서 100명, 대구에서 100명 이렇게 n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 학생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진짜 평균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추정해 볼 거예요. 추정이라는 건 추측을 하는 거죠. 대충 어디에 있겠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때 모평균, 진짜 평균, 우리가 알고 싶은 진짜 평균은 m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명을 이미 추출하면은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공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평균 m은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요. 어디부터냐면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에서 뭔가를 뺀 거에서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에서 뭔가를 더한 거 사이에 진짜 평균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뺀 거에서 뭘 더한 거 사이에 있냐면 빼는 거는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더하는 것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그래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구했더니요. 진짜 평균 m은
표본 평균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에서 표본 평균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 사이에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신뢰 구간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모평균, 진짜 평균을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반은 표본 평균인 거 알고 m은 모평균인 거 알고 n명을 이미 추출한 거 n도 알죠? 근데 k랑 시그마가 뭔지 모르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그마부터 볼까요? 시그마는 뭐냐면 모 표준 편차입니다. 진짜 표준 편차예요. 근데 진짜 표준 편차를 뭐 다 조사했는데 알까요? 예,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표준 편차는요, n이 30개가 넘어가면요, 진짜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 바와 같다고 봅니다. 알았죠? 모 표준 편차는 n이 30개가 넘어가면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는 같다고 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가 뭔지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이 k는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상수라고 합니다. 신뢰도 상수라고 해요. 그러면은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신뢰 구간 있죠. 진짜 평균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 거예요. 신뢰도 얼마나 믿을 만한가. 진짜 평균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믿을 만해? 믿을 만해. 얼마나 믿을 만해? 95%로 믿을 만해. 99%로 믿을 만해. 이 수치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95%이면 K는 뭐라고 할까요? 99%면 K는 뭐라고 할까요? 이 K가 바로 신뢰도 상수입니다. 95%면요. K는 일반적으로 1.96을 쓰거든요. 근데 왜 1.96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신뢰도가 95%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Z라는 변수를 쓰는 뭐라 그랬죠 이거? 예,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은 0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 즉 여기 넓이가 0.95가 나와요. 0.95는 퍼센트로 표현하면 95%죠?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0.95가 나오게 하는 이 변수 1.96이 바로 신뢰도 상수가 됩니다. 99%도 똑같습니다. 99%일 때 신뢰도 상수는 일반적으로 2.58이거든요. 근데 얘도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여기 확률을 다 구해버리면은 얘가 0.9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58을 99%일 때 신뢰도 상수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알려줄게요. 신뢰도 상수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알았죠? 자, 이거를 잊지 마세요.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연습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100명을 이미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 X바가 2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3입니다.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바라고 할게요. 시그마 바가 3입니다. 자, 이때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Z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일 때 확률이 0.95예요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정한 이걸 안 썼네요. 모평균 M을 추정한. 그러면은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평균 m은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요. 어디? x바.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인 x바 20에서 20에 뭔가를 뺀 거에서 20에서 뭔가를 더한 거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빼는 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럼 k는 놔두고요. 루트 n부터 볼게요. 루트 n은 여기 10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추출 100명이니까 루트 100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 근데 표준 편차를 안 줬네요. 그런데 이미 추출한 개수가 30이 넘어가면은 표본 표준 편차와 원래 표준 편차는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원래 표준 편차도 3으로 보면 돼요. 그럼 이쪽도 루트 100분의 3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K를 써주면 되는데 K가 신뢰도 상수라고 그랬죠? 95%로 추정했어요. 95%로 추정했으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구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이 확률이 0.9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절하게 Z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0.95래요. 그래서 신뢰도 상수는 요거 2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상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마저 계산해보면 20 빼기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분의 6 그리고 진짜 평균 m은 20 더하기 얘도 똑같죠? 10분의 6 사이에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200 통분하면 10분의 200 빼기 6이니까 10분의 196부터 얘는 10분의 200 더하기 6이니까 206이죠? 사이에 있다.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럼 진짜 평균 m은 10분의 196이니까 19.6에서 10분의 206이니까 20.6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뢰 구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뢰 구간 완성됐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신뢰 구간 길이. 그럼 신뢰 구간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3부터 5까지의 길이는 2죠? 5에서 3을 빼서해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요걸 뺀 겁니다. 그래서 20.6에서 19.6을 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이산확률 분포부터 모평균의 추정까지 모든 개념, 모든 공식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차분히 다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몽땅 한꺼번에 설명하느라고 되게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은 저희 유튜브에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개념마다 자세하게 예제 문제와 함께 풀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은 더 확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